네, 안녕하세요. 훈요가 영상의 정세훈입니다.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둘이 무슨 뉴스 찍는 것 같네요. 네. 저희 학원이고요. 요가원입니다.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와이프님한테 영상 찍자고 쫄라서 이제 찍게 됐습니다. 자, 수고하신 김에 한잔 드시면서 하시죠. 수업이 끝난 후에 회원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얘기처럼 하다가 이거 찍으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찍습니다. 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가하면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요가하면 좋아지는 아니면 바뀌는 뭐 개선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갖고 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만남 형식으로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해보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건강적인 부분이죠. 네. 가장 처음 요가를 접하거나 요가원에 가야겠다, 요가 수련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이유가 제일 먼저 건강 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우리 와이프님한테도 물어보는 게 제일 그런 부분 아닙니까? 뭐 살이 빠진다, 교정이 된다, 뭐 체질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이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요가하러 올 때는 네. 다이어트를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 맞아요. 막상 요가를 한 타임, 두 타임 해보면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 초점이 건강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살이 좀 쪄서 아니면 너무 말라서 아니면 병원에서 얘기 듣고 오시는 분도 있죠. 병원에서 요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찾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만 해도 되게 가짓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요가가 만들어진 계기가 건강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에 아주 몇천 년 전 옛날에 요가가 생길 땐 이렇게 정신적인 아니면 몸적인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먼저 수련하고 단련을 해야 그 다음 마음이라든가 정신에 대한 수양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요가래요. 그래서 뭐 보면 가부좌 자세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걸 뭐 경배하는 그런 자세도 있고 굉장히 집중을 엄청나게 요하는 자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몸을 먼저 단련을 시키는 거죠. 어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자세들이나 아니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을 요하는 것들 아니면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완전히 다 배제한 후에 그것에만 몰두해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생기면서 몸적으로도 어떤 교정이라든가 정열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정열이나 정화 작업에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처음은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뭐 아파서 온 거, 뭐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가를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이어트를 하러 요가? 왜냐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요가가 가치가 크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유명한 대답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다이어트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요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서 아니 요가를 어떻게 다이어트만으로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나 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적에 교회 이렇게 사탕 먹으러 가본 적 없으세요? 있죠. 있죠? 그죠?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가 야 오늘 교회 가면 뭐 사탕 준단다, 뭐 초콜릿 준단다, 뭐 이런 얘기 해갖고 이렇게 처음에 가잖아요, 그죠? 네. 저도 초콜릿 먹으러 저희 동네 교회 몇 번 가곤 했습니다. 이걸 빗대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교회나 절에 오래 다닌 분들은 어떤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아주 굳건해지면서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절에 가는 이유는 깊은 신앙심 아니면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믿음 같은 거를 스스로 느끼거나 다짐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의미가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으러 가겠어. 이래서 갑자기 교회를 간다거나 나는 불자가 되고 싶어.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처음 간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따라 가는 거죠. 초콜릿 먹으러 가고 불교에 비빔밥 먹으러 가는 거죠. 절에. 네.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접근을 했다가도 그런 교회나 절에서 계속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도 좀 듣고 어떤 신앙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믿음이나 신앙이 깊어지는 걸 스스로 느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요가를 종교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그냥 앞에서 누가 가라고 해서 갔든 친구가 여기 이 요가원 좋은 것 같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갔든 처음에 대한 의미 부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온다고 해도 계속 요가 수련이라든가 뭐 요가가 아닌 것도 의미가 똑같겠죠. 계속 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요가에 대한 가치가 나중에 커지면 그거에 대한 의미도 좀 더 깊어지고 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님과 생각이 똑같이 그냥 다이어트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의미로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죠.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와이프님이 하시는 수업이나 제가 하는 수업의 종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다이어트, 건강이라든가 몸이 교정이 된다든가 몸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르쳤던 분들이 바뀌는 걸 그동안 많이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꾸준히 오는 사람과 꾸준히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갭 차이는 조금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몸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임산부 요가. 그거를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와이프님이 저희 딸을 임신하고 태교 겸 요가도 같이 하는 임산부 요가를 같이 들었었어요. 몇 개월을 들었었죠? 임산부 요가. 거의 16주 지나고 바로 시작해서 출산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하는 날 전날까지. 맞아요. 제 기억에도 배가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다녔던 걸 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님은 결혼 전부터 요가를 했었고요. 임신 계획이 있기 전부터 요가를 해오기도 해왔고 또 임산부 요가도 16주가 지나고 그 위험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강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경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 우리 와이프님이 얘기를 들었던 거와는 달리 출산 시에 굉장히 저희 와이프님은 표현을 싱겁다고 표현했어요. 출산 당시의 그 기분을요. 네. 그렇죠. 충분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네. 10달을 걱정을 했던 그 상상 속의 고통에 비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그 순간에 하긴 했죠. 네. 몇 달간 너무 겁을 먹어서. 물론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저희 둘도 워낙 뭐 아는 게 요가 말고는 잘 없어서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었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나올까, 뭐 아기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컸던 거죠. 그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딸은 좀 심하게 건강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도 좀 너무 과해요. 건강이. 네. 너무 잘 먹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선천적으로 건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희는 약간 자부심이 조금 있을 정도예요. 네,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몸쪽에 대한 부분. 대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시선에서는 그래요. 요즘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출산 준비, 임신 준비, 출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몸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썩 그렇게 건강한 분은 많이 못 뵀어요. 그죠? 네. 이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의 얘기도 그렇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몸이 약하신 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임신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 같은 게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저희한테 배우시든 안 배우시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꼭 요가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대비가 좀 돼야 되는 게 절실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가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게 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몸적인 부분은 네, 그렇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이나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건강에 대한 영상이나 설명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손목 터널 주물르는 뭐 이런 거, 뭐 어깨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갑자기 발이 나오네요. 뭐 족저근막염에는 뭐 이런 느낌, 뭐 앞꿈치를 밀어내는 거, 뭐 이거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 이거 뭐더라? 기억 안 난다. 뭐지? 무지외반증. 와. 네, 무지외반증. 뭐 무지외반증에는 뭐 발가락을 이런 모양, 뭐 아니면 평발. 뭐 되게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거에 대한 정보들이 요즘은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찾기도 쉽고 그냥 우리가 방금 기억난 것처럼 무지외반증 치면 그거에 대한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들은 요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위해서 요가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발가락 하나, 손의 모양, 뭐 힘에 밀어내는 방향이라든가 몸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호흡, 뭐 수도 없이 얘기했던 반다 그런 것들이 다 요가 자세들을 다 세부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요가에 대한 깊이가 좀 깊어지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건강 쪽에는 예방이라든가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치유 능력은 된다고 봐요. 그죠? 네.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강만큼 중요한 거죠. 정신적이나 마음적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 요가를 이제 배울 때 우리가 자세만 막 수업하는 방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적인 부분이나 이제 명상 같은 것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습득을 한 거죠. 머리로서요. 아니 뭐 유연성 발휘하고 중심 잡고 뭐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몸에 열을 내는 거 이거는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측면이나 마음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저희 스승님한테도 이런 고민을 많이 질문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영상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와닿는 느낌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저희 둘을 떼어놓고 따로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내용과 우리 와이프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몸으로 수련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아주 내 사적인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어떤 느낌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큰 하나의 표현으로 보자면 뭐 내용은 많죠. 뭐 해탈, 뭐 마음과 몸의 합일, 뭐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가 그냥 이런 표현도 많아요. 전 요가 수업 받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서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품격 높은, 이렇게 표현 높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의 베이스를 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느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저는 네. 요가를 하면서 막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저도 요가에서의 제일 큰 장점이 명상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의 경험상으로도 제가 제일 요가 덕을 많이 본 부분도 그 부분이긴 한데 처음 요가를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 갭이 느껴보기 전에는 약간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목적에 맞게 오면 그 목적에 맞는 요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부분을 느낄 것이다라는 마음속에 그런 짐작은 가지고 같이 요가 수업을 끌어가지만 그렇지. 저도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요가를 접했을 때 느낀 그 부분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온 분들한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가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이 선생님 뭐야? 이 요가는 뭐지? 너무 정신적으로 빠진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저도 다이어트랑 건강 목적으로 맨 처음에 요가를 하게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냥 다들 비슷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경험한 사람을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요가를 하기 전에 와이프님과 요가를 한 후에 와이프님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1차원적인 사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외형적으로 변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저도 똑같은 경험으로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어떤 나와 타인을 대할 때의 어떤 내 마음가짐이라거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공격이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소화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저는 보입니다. 뭐 갑자기 확 변한 건 아니지만 요가를 꾸준히 하게 되면서
요가하는 사람들과 좀 좋은 만남이라든가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밝아지기도 했고요. 네, 저랑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와이프님이라면 여기 앞에서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베이스적인 성격은 그렇게 원래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지만 워낙 수업을 이제 많이 하고 수련도 하다 보니까 나와는 다른 나랑 같은 직종, 같은 성향만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요가보다 요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영향들을 스스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으로도 나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좋은 말씀 듣는 것보다는 그냥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안에 느낌이 이렇게 좀 자라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서의 요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낀 그 사람 사는데 제일 네. 그 힘든 부분들, 고민 부분들을 요가가 해소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 제가 느낀 세 가지는 건강, 다이어트,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네. 하다 보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는 그냥 따라오니까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늘 다이어트를 머릿속에서 정말 삶의 반 이상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통의 젊은 우리 와이프님은 많이 통통했지. 학생들처럼 지내왔는데 다이어트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고민을 뚝 떼어놓고 그냥 사는 거니까 이제 정말 그냥 먹는 거 먹고 요가는 그냥 평생 취미로 재밌게 하는데 다이어트 걱정은 아주 뛰어난 몸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걱정은 안 하고 지내니까 그거 그리고 요즘도 요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좀 쉬면은 여기저기 아픈데요. 특히 출산하고 나서는 그렇죠. 육아하는 과정에서 아픈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요가 수련으로 극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스트레스는 제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었는데 진짜 요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내면이 단단해지고 강해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가장 인생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현재 요가를 하다 보면 내 호흡, 지금 호흡에 집중하고 내 몸 쓰는 거에 집중을 하고 통증에 집중하고 그 통증 해소되는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진짜 그 스트레스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현재에서는 당연히 없는 것들인데 잡고 가는 것들이 요가를 하면서 그냥 굳이 명상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움직이는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 비냐사처럼 진짜 움직이면서 호흡하면서 몸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내면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큰 부분들인데 고민거리들인데 저절로 해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을 할지 계속 고민한다고 아까 막 이랬는데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네, 그만할까요? 아, 네. 네. 굉장히 하여튼 하는 말마다 되게 중요한 말만 하네요. 네. 저는 전에 와이프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이 참 남는 게 우리 와이프님은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좋대요. 그 좋은 이유가 거기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 내 정신이랑 내 몸을 그 선생님한테 그냥 줘버린답니다. 1시간 동안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맡겼던 정신과 몸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너무 좋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사실 하루 종일 없죠. 그냥 다 딸한테 집중하는 엄마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한테 집중하는 남편이거나 나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항상 눈앞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챙기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거는 이렇게 챙길 시간이 사실 없기도 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하루 중에 아니면 일주일 중에 아니면 한 달 중에라도 아주 조금의 시간이라도 그냥 내 주변에 매달리는 거 그냥 잠깐 다 놔버리고 몸 정신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잠깐 줘버리는 거 이런 부분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난 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대로 그냥 완전히 맡기고 잠깐 4시간만 갖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아주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 중에 요가가 저희한테 추천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몇 분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시간도 안 보이고. 자, 사실 저희는 주말이기도 하고 저희 부부는 말이 많은 편이라서 사실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좋은 게 떠오르면 또 켜서 또 얘기를 할게요. 말 잘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